여기 한 어린 소년이 있습니다. 이름은 유준. 유준이에게 그날은요, 정말이지 인생 최악의 날이었어요. 단 하루 만에 모든 것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린 한 소년의 절박한 이야기.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때는 2023년 5월 5일, 바로 어린이날이었어요. 유준이네 가족이 어디론가 가고 있었는데 유준이가 신청한 그림 그리기 대회장으로 향하는 길이었죠. 근데 좀 이상하죠? 정작 주인공인 유준이는 집에 혼자 남겨두고 엄마, 아빠, 그리고 누나 지윤이 이렇게 셋만 차에 타고 있었던 거예요. 차 안 분위기가요, 정말 말이 아니었어요. 누나 지윤이는 아니, 유준이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걸 신청했대? 하면서 계속 투덜거리고요. 반면에 엄마는 어머, 얘 덕분에 우리가 언제 이렇게 가족 나들이를 해보겠니? 너무 좋다! 라면서 엄청 들떠 있었죠. 하지만 이 평화 정말 순식간에 깨져버립니다. 아빠가 룸미러에 항상 걸어두던 행운의 부적이 있었거든요. 낡고 부러진 안견인데 그게 없어진 걸 발견한 순간 차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어요. 아빠는 마치 모든 보호막이 사라진 것처럼 엄청나게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아빠가 불안해하니까 온 가족이 다급해진 거죠. 모두가 차 안에 미친 듯이 뒤지기 시작해요. 엄마는 글로브 박스를 열어보고 누나는 뒷좌석 구석구석을 샅샅이 찾아보는데 안경은 보이지 않아요. 결국 초조해진 아빠가 소리칩니다. 집에 있는 유준이한테 빨리 전화해봐! 스피커폰 너머로 들려오는 유준이 목소리는 너무나 해맑았어요. 네, 범인은 바로 유준이었습니다. 유튜브에서 봤는데 룸미러에 뭘 매달아두면 운전자 시야를 가려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자기가 치웠다고 아주 당당하게 설명하는 거 있죠. 유진이가 아무리 합리적으로 설명해도 아빠의 불안은 가라앉질 않아요. 왜냐하면 아빠한테 이 부러진 안경은 그냥 물건이 아니었거든요. 이걸 차에 건 이후로 단 한 번도 사고가 안 났던 무적의 안전 부적이었고요. 심지어 엄마를 만나게 해준 행운의 열쇠 같은 존재였던 거죠. 아빠에게는 과학보다 믿음이 훨씬 중요했던 거예요. 통화가 영상통화로 바뀌었는데 세상에, 유준이는 정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을 거예요. 누나 지윤이가 뒷좌석에 안전벨트도 안 하고 벌러덩 누워있는데 보였거든요. 유준이는 사망 확률이 무려 9.2배나 차이 난다는 통계까지 외치면서 그야말로 필사적으로 안전벨트 매라고 애원합니다. 부모님까지 나서서 동생 말 들으라고 막 압박하니까 지윤이는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나 안전벨트를 매요. 근데 또 그냥 넘어가진 않네요. 유준이만 쏙 빼고 그린 가족 그림을 카메라에 들이밀면서 장난스럽게 동생을 놀리기 시작합니다. 그 그림을 본 유준이 마음이 어땠겠어요. 서운함이랑 상처가 한꺼번에 폭발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어떻게 나를 빼먹고 그릴 수가 있어? 이 가족을 지킬 사람은 바로 나란 말이야. 근데 이게 마치 곧 닥쳐올 비극을 예고하는 소년의 마지막 절규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유준이의 그 외침은 끝내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건 날카로운 비명소리, 그리고 모든 걸 집어삼키는 듯한 끔찍한 굉음. 그건 유준이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까 TV 뉴스에서 너무나 끔찍한 CCTV 영상이 나오고 있었어요. 시속 170km. 상상이 되세요? 그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신호를 위반한 스포츠카가 바로 자기 가족이 탄 익숙한 차를 그대로 들이받는 그 악몽 같은 장면을 유준이는 자기 두 눈으로 보고 만 겁니다. 병원에서 유준이를 기다리고 있던 건 다친 누나였어요. 근데 누나는 슬픔과 분노에 가득 차서 유준이한테 모든 걸 쏟아냅니다. 왜 이제야 왔냐고, 엄마 아빠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오늘 죽을지도 모른다고 절규하죠. 누나의 그 원망 섞인 절규는 유준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그 순간 거대한 죄책감이 아이를 완전히 짓눌러버려요. 나 때문이야. 내가 대회를 신청해서, 내가 아빠의 행운의 부적을 치워서 이 모든 비극이 전부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혼자서 그 모든 절망을 끌어안고 있는데 갑자기 주위가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유준이 눈앞에 신비로운 노인 한 명이 나타난 거예요. 자신을 리토스 왕이라고 소개한 이 노인이 마치 유준이의 절망을 다 꿰뚫어 보고 있다는 듯이 정말 믿을 수 없는 제안을 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이야기 하나를 해주면 그 보상으로 내 소원 한 가지를 들어주겠다. 부모님을 살릴 수 있다? 유준이한테는 그야말로 동아줄 같은 소리였겠죠.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리토스 왕의 조건은 아주 냉정하고도 명확했습니다. 소원을 빌고 싶으면 먼저 나를 만족시킬 이야기를 내놔라. 이겁니다. 유준이는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져요. 아니, 이제 겨우 초등학교 5학년인데 어떻게 왕을 만족시킬 만한 그런 대단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할 이야기가 없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결국 다음날 유준이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친구를 찾아가요. 바로 반에서 이야기 제일 잘하기로 소문난 친구 진주를요. 모든 사정을 들은 진주는 잠시 고민하더니 유준이를 위해서 그 누구도 들어본 적 없는 아주 파격적이고 액션이 넘치는 뉴 신데렐라 이야기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들려줄 시간. 그런데 다시 만난 리토스 왕이 훨씬 더 무섭고 잔혹한 조건을 덧붙입니다. 만약에 이야기가 내 마음에 안 들면 그 대가로 이야기꾼, 바로 너, 유준이의 생명을 가져가겠다. 와, 정말 끔찍하죠? 성공하면 소원 하나, 실패하면 목숨을 내놔야 하는 이 불공평한 계약. 하지만 부모님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 유준이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결국 이 목숨을 건 계약을 받아들여요. 유준이가 마른 침을 꿀꺽 삼키고 진주한테 들은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우리가 아는 거랑 비슷해요. 신데렐라가 무도회에 가서 왕자랑 춤을 추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갑자기 드레스 속에 숨겨뒀던 전투 슈트를 드러내더니 왕자를 암살하고 성 전체를 폭파시켜버립니다. 정말 상상도 못한 전개였어요. 그런데 이야기가 클라이맥스로 향하는데 갑자기 리토스 왕이 딱 막아서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주 시큰둥한 표정으로 묻습니다. 대체 왜 왕자를 죽였냐고, 그 동기가 뭐냐고. 유준이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건 자기 이야기가 아니었으니까요. 유준이가 실패했다는 충격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리토스 왕이 가장 잔인한 진실을 드러냅니다. 소원으로는 죽은 사람은 물론이고 죽어가는 사람조차 살릴 수 없다는 것. 애초에 생명과 관련된 소원은 불가능했다는 그야말로 희망을 산산조각 내는 규칙이었죠. 리토스 왕은 이야기가 유준의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냉정하게 실패를 선언합니다. 이제 계약에 따라 유준이는 목숨을 내놔야 해요. 이야기는 실패했고 소원은 무력합니다. 모든 것을 잃게 된 이 소녀는 과연 이 절망의 끝에서 가족과 자기 자신을 구할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